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김근호 신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신부의 세상살이 김근호 신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가톨릭 사회교리의 원리 중에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혼자 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공동의 선을 위해 사람들은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공동선은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그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이 서로 돕는 일에도 질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질서하게 도와주게 되면 오히려 도움받는 사람의 인격과 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주는 까닭은 분명 도움받는 이가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인데 무질서한 도움은 오히려 그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도와서 함께 잘 살아 공동의 선을 달성하기 위해 그 기준을 제시하는 일이 바로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네, 그럼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있습니다. 일단 그들은 노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제한적인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금도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그들을 위해서 병원비나 또 그들이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또 아무튼 보조금을 엄청 많이 지급합니다. 제대로 세금 내지 못하는,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보조금을, 나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이 옳은 일일까요? 옳지 않은 일일까요? 혹시 그들에게 가는 세금이 아깝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장애인들, 심지어 세금을 내지 못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까닭은 지난 시간 연대성의 원리에서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은 누구도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그래서 약한 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대성의 관점에서 그 장애인들에게 많은 세금을 들여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쨌든 그런 중증 장애인이 계세요. 혼자 두면 아무것도 못하고 심지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식사도 보조하고 또 옷도 입혀주고 또 씻겨주고 또 재워도 줍니다. 근데 혼자 국가에서 그 장애인 개인을 돌보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좀 한 시설에 모아서 같이 먹이고 같이 옷도 입히고 같이 잘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장애인을 잘 도운 일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장애인을 돕는 일은 맞았지만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물어보는 일이 빠졌습니다. 물어보지 않고 돕게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장애인은 여러 사람이 함께 잘 수 없고 혼자 자야 되는 사람인데 함께 자거나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은 따로 있는데 먹기 싫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에게 폭력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자꾸 밥을 먹여줍니다. 장애인에게는 그나마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능마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나중에는 그 장애인은 세상의 짐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조성의 원리, 돕긴 하되 그에게 간섭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돕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일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도와줄까요? 그러면 그를 파괴하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본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한국에는 본당마다 사회복지위원들이 있는데요. 그 사회복지위원들이 그 김장철이 되어 김치를 담아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 특히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담아서 안녕하세요, 김치 가져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하고 김치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첫 번째는 먹지도 않는 김치가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장철마다 새마을 부녀회, 또 본당 사회복지회, 또 지역에 일하는 그 야쿠르트 아주머니 같은 분들이 김장철마다 김치를 담아서 혼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김치를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남는 김치들이 집에서 썩어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염치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똑같은 시기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김치를 가져다 주니까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때가 되면 당연히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받고 나서 감사하는 말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오히려 그 사람을 해치는 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당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김치 닦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먼저 김치를 드릴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김치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집에 배추김치는 많으니까 뭐 깍두기 김치가 필요하다, 무김치가 필요하다, 아니면 백김치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어르신들 집에,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 집에 가서 함께 김치를 담았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담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자기가 할 일이 생겨서 좋아하시고 또 자기들이 하는 일이 더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일이 되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김치를 자기가 담아 먹을 수 있어서 좋아하셨습니다. 어쩌면 돕되 그들의 삶을 간섭하지 않는 것을 보조성의 원리를 실천한 도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돕되 그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이 보조성의 원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는데요. 부모는 그에게 부족한 것만 채워주면 됩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 엄마가 혹은 아빠가 다 해줄게, 너는 공부만 해, 너는 이것만 해, 그렇게 간섭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자녀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건 돕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파괴하는 일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보조성의 원리를 지키는 방법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돕는 일일 것입니다. 바로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깨어버리지 않는 일, 돕되 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톨릭에서 제시하는 가르침이 바로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그래서 서로 도와야 하지만 그 돕는 일에도 질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돕되 내가 바라는 대로 그를 돕는 일이 아니라 그에게 물어보고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를 돕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보조성의 원리를 실천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부터,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부터,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부터 내가 그 보조성의 원리를 우리가 꼭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